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미동맹, 즉 세계적으로 그 예속성과 말이죠. 불평등성이 가장 심각한 한미동맹과 언론에 관련해서, 언론과 미디어, 대중매체와 뉴미디어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의 제목을 KBS, MBC,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타파, 뉴스공장이 한미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면 기레기로 21세기 기레기로 그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선동적이고 말이죠. 당사자들이 좀 불쾌한 그런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상황을 얘기해 보면은 21세기 정보화 시대, 그 중에서도 이제 AI라고 하는 말,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본격화되는 결정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의 말이죠,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이 이제 급변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한국도 뭐 1960년대 이래로 최근까지 이 제조업,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상품화해서 수출로 해서 역시 올라갔던 경제력과 그 군사력을 갖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력 세계 10위권 이내인데, 그런데 지금 AI 시대로 재편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바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 인공지능은 즉 상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어떤 바다 위에서 건설되는 하나의 그 새로운 산업이다. 새로운 시대적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면은 어떤 그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서 이 제약이 심하지요. 한국이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의리고 미국의 슈퍼갑이더라.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뭐 방위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그 대미 투자 등에서 막 큰 소리 치는데, 한국은 뭐지 무슨 말이죠. 선생님 앞에 학생처럼 이렇게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냥 아주 겸손하고 말이죠. 아주 그 참 봐주세요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AI 시대는 이런 거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대내적으로는 또 국보법이라는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남북이 그 분단 상황이고 또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데, 전체 국민이 북에 대해서 생각과 사상과 말이죠, 상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법에 걸리니까, 국보법에. 그래서 이런 그 제약들이 철폐되지 않고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 그 인공지능 시대에 그 앞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하나의 컨텐츠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얼마만치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 모아서 막 그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과 그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 성피가 걸리는데, 우리가 국보법에 한미 동맹에 의해서 말이죠, 그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 아니다, 제약돼 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컨텐츠도 부실하다 할 때, 우리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서 앞서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한국 내에서, 한국 주변에 이제 동북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AI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그 단일 상품으로서 생각할 때 한국의 것이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그 공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국 것에 비해서 말이죠, 앞서가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와 그 뉴미디어, 오늘날은 뭐 그 새로운 플랫폼에 가지고 각종 뉴미디어가 생기는데, 이런 그 새로운 그 정보 산업들이 이념이라든지 진영의 논리에 포위되거나 말이죠, 그에 예습되어서는 사실은 전체 사회의 공익과 정의 확립에는 좀 기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몇 년 전에 우리 국내 언론이 기레기 언론이라고 이제 그 지탄받게 된 이유도 보면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본인의 임무인 국민에게 알릴 책임, 그것을 이행 못해가지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전달이 못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이 말이죠, 21세기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고 제국주의적 잔재가 잔뜩 낀 국왕입니다. 근데 우리 대중매체와 뉴미디어들이 말이죠, 언급을 안 해요. 과거부터 우리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한미 동맹을 다루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적형이다 해가지고 처벌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완강하죠. 근데 오늘 21세기에 말이죠,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런 부분이, 그런 구태가 타파되지 않는다? 이건 어렵죠. 국내에서도 어렵고 대외적으로 우리 대중매체나 뉴미디어들이 경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개 매체, 5개 대중매체와 이제 일개 유튜브 방송을 꼭 집어서 이렇게 쓴소리가 됐는데, 그 이유를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다 국민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잖아요. 이 하나의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에게 그 책임 있는 공영 언론을 약속권 그런 매체가 되는 것이고, 그 MBC는 정수장학재단 설립 기반이 됐습니다만, 이 방송 스스로 공영 언론을 자임하고 있고 사회적 하부가 대체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켰습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관통신입니다. 그 명칭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국가기관통신. 그리고 또 바로 그런 저런 점 때문에 정부 부처로부터 매년 한 200~300억 원에 달하는 말이죠, 수신료를 국민 세금으로서 지불받고 있지요. 이것도 상당히 국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한겨레는 아시다시피 국민 주주신문으로 87년, 88년에 발족한 신문이고, 뉴스타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국민이 주주인 시민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요즘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매체들은 국민과 다 직결되어 있다라는 점, 국민이 주주이거나 말이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뉴스공장은 왜 했느냐? 이것이 보면 SNS 시대의 특성은 말이죠,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보듯이 뉴스와 정보의 생산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죠. 생산은 생산만 하고 언론 소비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소비와 공급이 말이죠, 구분이 안 됩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로 부정적인 거라 굉장히 이것은 값지고 고귀하고, 그리고 인간의 말이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인류사적 하나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아서 놀라야 되는데, 역시 긍정적인 측면을 더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공장에 보면은 역시 이제 이른바 시청자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국회의원들 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더라. 그래서 역시 국민과 직결된 그런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 이제 미디어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 책임, 또한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말하기 힘듭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벌어지는 말이죠, 이 가자 지구에서의 이른바 이스라엘군에 의한 말이죠, 여러 가지 참혹한 일, 유엔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집단 학살 행위다라고까지 규탄하잖아요. 근데 유엔 등이나 국제기구가 전혀 개를 못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개입해가지고 휴전해라, 지금 자유화 조건을 20가지를 드셨는데, 결국 보면은 휴전된 뒤에 가자 지구에 개발하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저거 개입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미국의 국익을 국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른바 실현시키려는 대상으로서
어떤 국제관계, 국제적인 뭐 갈등이나 전쟁 상태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말이죠.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그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말이죠. 북한이 말이죠. 그 지금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군과 그 싸우고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우리 한국에서 지원을 말이죠. 직간접적인 그 지원으로 또 전제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이 그 보면은 우리 방위 산업이 말이죠. 효자다. 효자 산업이 될 것이다. 외화 획득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무기 파는 것을 말이죠. 굉장히 그 보도를 많이 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또 깊이 한번 생각할 문제가 이 방위 산업은 뭐 우리가 좀 많이는 뭐합니다만은 그 전쟁 수단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명살상이라든지 인도적인 문제 이런 것이 좀 심각한데 과연 언론이 어떻게 어디까지 달아들 것인가 고민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어떤 사회적 채무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1975년도에 언론사에 투신해가지고 좀 기여를 해왔고 뭐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언론 21세기 한국 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거꾸로 됐네. 이게 됐네. 이 책을 이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21세기 한국 언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언론에 관심도 많고 또 일단은 순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연장선을 말씀드리고 그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한미 동맹이 왜 우리 그 언론이라든지 미디어가 다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기본의 저의 저서죠, 저의 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150년간의 한미 근현대사 여기에 대한 그 책에서 제가 좀 충분히 써놨습니다. 이게 바탕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미 불평등이 미국이 슈퍼갑이고 한국이 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실이라든지 역사적인 관계를 대중매체나 뉴미디어가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 좀 권익과 이해관계, 우리 후손들의 어떤 미래와 직결되는 상황이고 또한 동북아, 남북 분단 통일과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필리핀이나 나토 회원국은 많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인데 또한 일본과 맺고 있는 군사관계를 보면 우리나라 것과는 너무 달라요. 미국은 말이야 한국에서는 완전히 그 불평등 조약이면서도 다른 나라 관계는 말이야 그 유혈 헌장에 의한 주권 국가의 그런 관계를 토대로 군사관계 맺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보면 그 정답이죠 사실은 뭐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는 것을 좀 꺼려하죠. 우리가 그 6.25도 겪었고 뭐 미군 참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대 이후로 고도 성장하는데 한미 동맹 주한미군 덕택이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그 점에 대해서 100%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죠. 역시 미국이 왜 한국의 근현대사에 개입했냐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19세기 말에 이제 조선과 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락에서 말이죠. 한국의 일본 침략을 일단 승인하는 말이죠. 암거래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이제 기정사실하게 하고 자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 관계 승인했기 때문에 3.1운동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이승만의 이제 독립운동에서 철저히 유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뒤에 이제
위컴이 점령군 오게 되는데, 역시 미국이 말이죠. 그 적의 필요에 의해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이승만시켜서 세우게 되고, 또한 그 철수, 그다음에 그 엑시트 라인 같은 것도 미국의 국익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이제 공표하는데, 그 6.25 전쟁이나 다 또 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참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됐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이죠. 그 저 한국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 학계 침묵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이 그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역기능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트럼프에 의해서 그건 구체화되고 있는데, 2018년, 19년에 한국이 북한과 이제 3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엄청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다 중단시키잖아요.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이국가론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그 원인 제공자의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제가 보기에는.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엄청나게 또 그 궁지로 몰고 말이죠. 코너를 몰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뭐 실패한 측면이 강하다. 물론 미국은 북한 주한미군이 북한 대비용에다 해가지고 명분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말이죠. 미국의 세계 전략을 수행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제 그 이른바 그 자기들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볼 때는 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가 또 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이라든지 말이죠, 투자 압력, 그다음 요구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한국이 볼 때 그 역기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언론이 침묵한다, 뉴미디어가 침묵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왜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국이 거덜난다. 트럼프 요구대로 말이죠. 3,500억 달러 미국에 퍼져가지고 거덜난다. 우리 국내 대중매체나 뉴미디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고통받거나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도 마찬가지. 침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뭐 국가라고 하는 뭐 공동체 말이죠. 맹목적으로 무슨 뭐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제법이라든지 유엔 헌장, 국제적인 룰이라든지 규약에 비춰볼 때 말도 안 되는 죄, 사실은 미국의 요구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한다? 이건 또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애들이 보면 참 기이할 거예요. 한국 정부 말이죠. 윤석열이 그 12.3 계엄을 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물러나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말이지 무슨 뭐 자주국방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시작전권 정상화를 얘기하는데, 언론이라든지 학계 무슨 뭐 정치권 타는 사람들은 뭐 일부 그 여당은 아니 여권은 빼놓고 다 침묵하더라. 희한할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21세기 그 인공지능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 정치에 대한 시대변을 앞두고 있을 때 언론이 좀 나서야 된다. 뉴미디어도 역할을 해야죠. 지금처럼 어떤 진영 논리에 빠졌다, 뭐 이념 논리, 뭐 포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금 보면 한미동맹이라든지 국보법에 의한 사상과 상상의 자유 제약에 대해서 보수, 진보 대중매체나 뉴미디어들도 말이죠. 거침묵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 어리석은 일이죠. 그 중차된 두 개 커다란 분야를 외면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 여야 관계 뭐 이것만 가지고 막 다 터지게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이라든지 국보법에 의한 우리 이른바 정신 세계 제약, 남북 분단,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보 언론이라든지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의 그 명운과 후손의 장래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뤄야 되고 활성화됐을 때 지금과 같이 말이죠. 뭐 국내 정치 여의도 누가 가느냐, 뭐 누가 공천받느냐, 뭐 대통령 부부가 뭐하죠. 이런 말이죠. 아주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날밤을 샌다라는 거, 이런 것은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21세기 기레기 언론이라는 낙인을
면키 위해서는 엄청난 언론을 거듭나고 그다음에 역사에 기록되고 세계사에서 말이죠 박수받을 언론과 미디어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등등등 국내 매체와 뉴미디어들이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